안녕하세요. 닥터 CY입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어쩔 수 없이 긴급 사태를 선언한 다음 날부터 이틀 연속 일본은 5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나오면서 최고치를 기록했죠. 사실 지난 4월 3일 아베 수상이 긴급 사태 선언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던 그때에도 의료 현장에서는 이미 병상이나 의료 장비가 부족해질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의 정치가들은 전염병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홍수나 지진과 같이 여느 재난 때처럼 초창기에 적당히 조금 챙겨주는 퍼포먼스만 하고 이후에는 모르는 척 버티고 있다 보면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나 봅니다. 국지적인 재난에 있어서는 피해자들이 생계 힘듦을 호소하거나 보상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면 어느새 일본 전체 사회가 그에 대해 필요를 느끼고 피해자들이 이미 보상을 받았음에도 이기적이며 욕심을 부리고 있고 불만이 많다며 반발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운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에게 닥치지 않는 이상 남의 집에 불구경이라는 거죠. 긴급 사태 선언을 선포한 다음 날은 비교적 거리가 한산해졌다고나 하나 출근 시간을 비교해보면 별반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국 시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상부로부터의 공식적인 지시 하달이 없다면 일개 회사의 직원으로서의 본인들은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의 18년이 넘는 일본 생활 경험으로 유추해보건대 아마도 중소기업의 사장님 또한 비상사태 선언이 내려지기 전까지 어떠한 결단도 내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정부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을 위해서 어떠한 보장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혼자 망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고이케 도쿄 도지사의 대규모 감염 확산 사태에 대한 걱정에 비해서 아베 총리와는 사태를 인식하는 정도의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긴급 사태 선언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요. 東京都はオーバーシュートが起きてしまう危機感を非常に感じていまして、多くの業種に休業を要請して人々がそこに行けなくすることでクラスターが生じないようにしようという考えです。一方で政府はですね、まずは外出の自粛と3つの密を避けることで蔓延を抑える。そして経済活動を止めずに必要な人に向けてはお店は開いているんだけれども行く人を少なくすることで密を避けようという考えなんです。 상점을 운영하는 중소영세 상인들은 당장에 밥줄이 달려있는 만큼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데요. 긴급사태 선언이라는 것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상인들의 기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자신이 그 조건에 포함되는지 아주 중요한 문제죠. 사람은 자신이 속한 직종과 지역 커뮤니티에 따라서 다양한 행동 패턴을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끼견자의 경우에는 바이러스에 대한 리스크 인식도가 아주 낮은 듯, 아니 목숨보다 담배가 우선인 모양이로군요. 법으로 정해진 끼견 장소에 모여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경계는 완전히 해제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적어도 한국의 뉴스에서 이런 내용의 방송은 접한 기억이 없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러한 무의식 중에 나오는 자신의 행동이 사회 전체를 공경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만큼 두 나라의 국민이 공중위생에 대한 개인적인 의식 수준에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쿄의 번화가 중에 한 곳인 긴자에서의 한 인터뷰 내용은 우리를 경악해 하는데요. 바로 이 두 여성은 따뜻한 봄날 우아하게 쇼핑을 즐기고 런치를 드실 예정이었던 것 같은데 가게들이 영업을 하지 않아서 런치를 드시러 갈 곳이 없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런치 난민이 되었다는군요. 今私たちが最も恐れるべきは恐怖それ自体です。 아베 수상이 이제 와서 아무리 위험을 호소해도 이미 자신이 세뇌시킨 국민들이 안전 불감증이라는 몽롱한 환각 상태에서 깨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베 수상 자신,
적군 가족이 감염되어 제대로 현타가 오도록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옛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양반집의 노비인 돌쇠는 참으로 일을 잘 하더랍니다. 주인 양반이 돌쇠에게 이건 이리 하라 하고 저건 저리 하라 하고 이리 말을 하면 단번에 힘을 써서 일을 하니 주인 양반은 꾀부리지 않는 돌쇠를 신뢰하게 되었죠. 어느 날 주인 양반은 돌쇠에게 감자를 크기에 따라서 3종류로 나눠서 각각의 포대자루에 골라놓으라 시키고 외출을 했습니다. 일이 깔끔하게 완료되었을 것을 기대하고 외출해서 돌아온 주인 양반은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돌쇠를 보았죠. 연유를 물으니 어느 것이 큰 것이고 어느 것이 작은 것인지 구분을 못해서 그랬더랍니다. 아마도 일본 국민이 이런 상태가 아닐까 합니다. 자신이 판단해서 결정할 수 없는 단계, 즉 평소에도 시키는 일만을 충실히 하고 가능하면 필요 이상의 머리를 쓰지 않도록 훈련받고 그렇게 그들의 유전자에 새겼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튀지 마라 라는 교육과는 달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어찌 보면 이기적일 수도 있는 너만은 살아날 거야 라고 교육을 시켜왔는데요.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훌륭한 생존 전략이었나 봅니다. 일본은 한 달 후에는 긴급사태 선언을 해제하고 싶다는데요. 그러려면 이런 조건이 붙는답니다. 사람들과의 접촉을 70에서 80% 줄여야만 2주 후부터 감소세를 보이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에 이 방송의 고정 출연자인 타마카와 도우리 씨는 당장 멈출 수 없는 교통기관, 물류, 치안 등등에 종사하는 분들만 해도 20%는 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이렇게 사회 유지를 위한 인프라 분야의 종사자들 위해는 전원 집에 있으라는 메시지인데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이틀 전에 마인치 신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실었는데요. 사람 간의 접촉을 도쿄의 경우 98% 이상, 오사카의 경우는 95.6% 이상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감소 추세는 없을 거라고 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일본이 앞으로 한 달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가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